네, 안녕하세요. 컴플런트의 김현수입니다. 저는 컴플런트에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그리고 코리아 SE 팀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벤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왜 움직이는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인모션, 말 그대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손쉽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기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이나 소셜, IoT 혹은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이죠. 자, 이벤트라 함은 실시간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금 보시는 이런 활동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요즘 이 다양한 지금 보시는 택시나 이커머스나 혹은 소매업 아니면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뱅킹, 금융 쪽 이런 모든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고객 경험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재구성됐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저기 왼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택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길에 서서 누가 이렇게 택시 부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추운 날씨에 건물 안에서 그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택시를 호출하고 계시죠. 소매업도 한번 볼까요? 소매업도 주문하면 즉각적으로, 그것도 새벽 배송이나 혹은 다양한 음식 배송 업체들을 통해서 언제 도착할지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어떤가요? 요즘 은행 창구 가서 거래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혹은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이벤트, 즉 실시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었고요.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곧 디지털 경제의 생명선이자 그 산업군에서 비즈니스의 성공을 예측하는 기반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개월 전에 부품 재고를 바탕으로 조립 라인의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1개월이라고 되게 크게 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차이 나는 재고 정보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든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호등을 건너는데 1시간 전에 혹은 1시간 좀 과하긴 합니다. 한 5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분 전에 이미 바뀐 교통정보, 신호등 정보를 가지고 길을 건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요즘 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 산업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저장되어서 가만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필요한 곳으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발생하자마자 그 데이터를 움직여서 말 그대로 데이터 인모션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으로 보내서 뭔가 밸류를 창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컴플런트의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데이터 인모션, 즉 움직이는 데이터를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한 걸음 물러나서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 패러다임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맞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거시 데이터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역할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죠. 잘 저장하고 유실 없이 잘 보관하고 필요한 시점에 즉시 조회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이죠. 자, 회사의 다른 곳, 다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저장하는 것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시스템들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 편에 있는 단순하고 정적인 쿼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이 그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이 오른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배치 처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모든 유형의 임기응변식, 그때그때마다 쉽게 말하면 땜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자, 이런 통합 방식을 살펴보면, 자,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정적인 쿼리를 사용을 해서 미들웨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단순하고 정적인 쿼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기 시간이 짧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ETL이나 ELT 도구를 사용을 해서 오프라인 분석을 위해서 야간의 느린 배치 처리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운영 데이터를 덤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 통합 방식에 의해서 이런 필요한 사용자 및 보고서,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소위 말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값비싼 커스터마이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통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과거에는 말 그대로 실시간 데이터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그 과거에는 눈에 띄게 잘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신의 데이터 스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동급 최고의 도구를 채택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패턴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 빠른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했던 어떤 정보들을 내일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일 예를 들어 C레벨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이벤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 별로 관심 없었던 이벤트 데이터, 뒤에도 다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고객이 웹화면에서 클릭을 하는 클릭 스트림 같은 것들을 예전에 거의 다 폐기해버렸죠. 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클릭하는 모든 액티비티조차들도 다 수집해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밸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지연 시간, 오래된 데이터, 그리고 미성숙한 거버넌스를 가진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들의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 실제로도 아직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메인프레임 같은 곳에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죠. 자, 근데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서 검색하고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인 것처럼 P2P 방식으로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연결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림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팀과 조직의 민첩성, 혁신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벤트 스트리밍 솔루션입니다. 자, 이벤트 스트리밍 솔루션이 데이터 인모션, 즉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스트리밍은 데이터를 최고로 실시간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정적이거나 혹은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저장되어서 수동적으로 가져가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처리되고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되어야만 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기본 개념은 데이터가 특정 어느 위치에 정지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즉각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그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실시간으로 흐름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매업에는 보면 주문, 판매, 배송, 가격 조정 혹은 반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그때 발생되는 데이터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에는 주문 스트림, 주가 혹은 위험 계산 같은 매트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웹사이트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사용자가 클릭을 하는 것, 액티비티, 혹은 어떤 제품이 노출되는 것, 그리고 혹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검색하는 등의 다양한 스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산업은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 캡처 사용을 대중화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글 잘 아시잖아요. 구글은 광고 클릭 및 노출 흐름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로 전환했다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클릭이나 이런 모든 액티비티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벤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대부분의 현재 모든 기업들은 기업 전반에 실시간 데이터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을 정지된 모든 것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이터에 대한 사고방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데이터 스트림 플랫폼 기술의 사실상의 표준인 지금 보시는 아파치 카프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 아파치 카프카는 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한 압도적으로 지배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오픈소스 기술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포춘 500대 기업의 70%, 그리고 포춘 100대 기업에는 약 80% 이상의 기업들이, 그리고 업종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행 및 소매, 금융 및 뱅킹, 보험, 통신, 그리고 운송이나 에너지 공공부문, 그리고 혹은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산업의 모든 업종의 전반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개발자가 현재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저희 컴플런트의 고객사이죠. 자, 아파치 카프카는 아키텍처를 완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커플링 하고 데이터 스트림의 호환성을 위해서 스키마를 표준화하고 어디서나 데이터 스트림을 쉽게 결합할 수 있게 해줘서 풍부한 데이터 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순한 메시징 시스템과 달리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시스템이 가장 최신의 데이터셋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활용 분야에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특히 데이터 메시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데이터 메시의 핵심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이터 도메인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치 제품처럼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하죠. 데이터를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제공해주는 개념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메시는 MSA 개념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개념을 데이터 관리 및 운영에다 이렇게 접목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 쉽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제품이라 하면 데이터를 완벽하게 완성된 제품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그렇게 제공한다. 라는 개념이죠. 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카프카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프카를 다양한 산업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 위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모든 데이터 제품을 풍부한 최신 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데이터가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카프카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 컴플런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미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 컴플런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리밍의 업계 표준인 차별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카프카와 해당 에코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전 세계 기업에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대규모로 쉽게 가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컴플런트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컴플런트는 아파치 카프카의 원래 창시자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만큼 데이터 스트리밍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이자 전문가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컴플런트 팀은 카프카에 대한 코드 커밋을 80% 이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코드 커밋의 80% 이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또한 저희 컴플런트는 100만 시간 이상의 카프카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컴플런트 제품을 쓰시는 고객분들께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설치형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완전 클라우드 서비스인 컴플런트 클라우드는 5,000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안정적으로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기술을 수많은 사용 사례에서 대규모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카프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 전반에 입증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골드만, 그리고 시티, 소매의 월마트와 홈디팟, 혹은 운송의 BMW나 루프트한자, 혹은 또 다른 대부분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의 고객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의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부한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 그리고 안정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플런트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성공 사례에 대한 저희는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되는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로 인해서 연결이 취약한 기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해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야만 하는 대규모 조직의 요구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운영 분석 데이터에 대한 격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파치 카프카는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 요구사항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사용 사례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TL 메시징 시스템에 대한 최신화, 모더나이제이션 혹은 메인프레임과 같은 핵심 인프라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현대화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흐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커스터머 360이라고 하죠. 고객이 과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용도 혹은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사기 탐지 혹은 중복 거래 같은 것들을 감지해서 고객분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혹은 굉장히 많은 백엔드의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로그들을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알기 전에 운영팀에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얼럿을 날린다든지 하는 이런 백엔드 운영 경험을 높이기 위한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백엔드에 있는 분석 시스템인 다양한 DW 시스템이나 실시간 분석 시스템으로 보내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의 중심 사용 사례로 사용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실 때 저희 컴플론트를 찾는 이유. 아파치 카프카는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자에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냥 꺼내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최적의 최종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튜닝도 필요하고 고가 형성에 대한 구성도 필요하고 사용하시다 보면 기술 지원,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커넥터들 같은 이런 것들은 개발, 테스트, 유지관리 그리고 혹은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혹은 받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도 개발, 테스트, 튜닝, 유지관리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쓰실 때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이나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때 재복구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형태로 카프카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런 것들이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도 플랫폼 자체의 성능,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관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그레이드 같은 거나 패치 같은 것들이 빈번히 계속 발생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버그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패치가 되고 이런 작업들이 벌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은 상당한 운영 부담과 위험을 초래하죠. 어떤 금융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안 하세요. 일단 문제될 수 있으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위험한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컴플런트는 카프카 사용 사례를 빠르고 안전하게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고객분들은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컴플런트 솔루션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무한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글로벌 특성을 다 설계에 포함해서 완전히 재구축된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서버에서 아파치 카프카를 실행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클라우드에서 카프카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과 함께 사용하기 쉽고
비용 효율적이며 안전한 카프카의 버전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런 카프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잘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작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계속 성장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나 데이터 원본 같은 거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사이에 카프카가 있게 되는데, 이 대상과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소스 부분과 이 타겟 부분이 시스템이 점점 증가하면 결국은 카프카로 연결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때 100개 이상의 이미 구축되어 있는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요즘 많이 쓰시는 스노우플레이크나 혹은 데이터브릭스나 아니면 혹은 AWS의 S3 같은 이런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커넥터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대상 시스템에 쉽게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컴플런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는 물론 지금 보시는 AWS나 애저나 구글 같은 주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사용하시면 기술력을 확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교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교체했을 때 또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오죠. 근데 저희 컴플런트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AWS, 애저, 구글 모든 곳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관리 형태의 U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배우고 그것들을 어떤 환경이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컴플런트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4가지를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는 제품 특징을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느냐? 컴플런트는 데이터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위해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의 배포의 조합을 지원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컴플런트를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저기 밑에 있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보통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요? 포인트 투 포인트로 그냥 연결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제일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어납니다. 연결해야 될 시스템과 대상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의 연결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고, 연결이 생기는 게 그치지 않고 그 연결들을 보안을 적용해야 되고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컴플런트 솔루션을 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는 클라우드 위에 컴플런트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고 온프레미스에도 컴플런트 솔루션을 구축하신 다음에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직접 붙이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은 컴플런트로 데이터를 보내고 해당 환경에 있는 컴플런트를 보내고 컴플런트 솔루션과 컴플런트 솔루션 간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온프레미스 있는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끔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 방식을 쓰면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연결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위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컴플런트 솔루션과 온프레미스에 있는 컴플런트 솔루션을 연결을 한 번만 하고 보안 적용하고 거기에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 그 통신 선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간에 다른 환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컴플런트를 제외하면
네이티브 호스팅 클라우드 제품을 제공하는 벤더들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도 되면서 클라우드도 동시에 되는 이런 벤더들 제품은 없다라고 단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또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선택한 경우 클라우드 전반에서 원활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속성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입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퀘스천을 많이 하세요. 데이터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내 데이터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걸까? 결국은 여기 있는 퀘스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데이터 흐름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시스템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잘 이동하고 있는지, 그게 엉뚱하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스트림 카탈로그나 스트림 리니지나 스트림 퀄러티 같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시각화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이 데이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체계들을 규정 준수를 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세 번째의 장점은 컴플런트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뭐 설치형 소프트웨어 말고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수요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확장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쉽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쓴 만큼만 그리고 그때 사용한 만큼만 내는 뭐 그런 종량제 과금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 계획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쓴 만큼만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오버 프로비저닝 같은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저희가 알아서 움직여주면서 과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99.99%의 업타임 SLA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장애 조치, 복구, 그리고 고가용성 같은 이런 멀티리전 가용성 같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에이지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도 다른 멀티리전 에이지를 사용을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저희 컴플런트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점입니다. 운영 비용을 없애고 오버 프로비저닝된 컴퓨팅 스토리지의 필요성을 줄이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TCO를 낮추고 ROI를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죠.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몇 개의 고객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TCO를 예를 들어 257만 달러 이상 절감한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3년 ROI 말 그대로 투자 대비 리턴으로 받으신 이런 게 257% 이상 되는 이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스템을 쓸 때 TCO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곳에 투입함으로써 ROI를 증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 이베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부분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자,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많이 전환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온 지 좀 되었죠. 근데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고객분도 있으시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을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고객은 어느 부분을 적용하고 있냐 하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곳, 변화가 좀 심한 곳, 요런 곳,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고객 서비스 쪽의 애플리케이션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면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예를 든다면 인터넷 그 브라우저를 써서 하는 뭐 웹브라우저 기반의 뭐 쇼핑몰 화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대면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를 해야 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죠. 자, 이때 고객분들이 단순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이벤트, 말 그대로 마이크로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게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REST API로 동기 방식으로 통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이거를 비동기 방식의 중간에 카프카를 써서 메시징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EDA 혹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말 그대로 EDA 방식을 써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고, 훨씬 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뭐 간편하게 유지 보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사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게임사에서 이 왜 카프카가 필요한가 라는 건데, 실제 게임사에서 카프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실시간 데이터 추적 및 분석, 그리고 시장 출시 시간 단축, 그리고 더 나은 고객 경험, CX를 통해서 사용자 및 수익 증가. 요 세 가지가 목표였는데, 자, 실제로 여기 뭐 게임사에 다니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게임사에서 왜 실시간 데이터 추적 및 분석이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게임이 출시가 되면 그 게임에서 그 게임에 보면은 뭐 보석 같은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괴물들이 이렇게 몹을 잡으면 이게 뭐 뭔가 주잖아요. 그거를 모으면 돈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공장이라는 곳을 돌려요.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갖다 놓고 계속 매크로를 돌려서 계속 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는 이런 업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고 못하게끔 막게끔 하는 것, 이 목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무기 거래 같은 것들을 할 때 사기 거래 같은 것들, 이런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못하게끔 막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런 게임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실제로 게임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실시간 데이터 추적 분석 통해서 사기 감지나 이런 것들은 금융권 같은 곳에서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카프카가 기업 내 모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소를 함께 쭉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발생되는 곳에서 그 데이터를 카프카로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간의 복잡한 연결이 지금 모두 제거되고 카프카로 다 모아져서 전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카프카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하고 데이터를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팀이 더 민첩해질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국내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분야의 전문 파트너인 디리아와 저희 컴플런트는 고객사에 카프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기술 문의 사항 같은 경우는 컴플런트와 디리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컴플런트 클라우드의 무료 체험을 원하시는 고객분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 있는 링크 혹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계정 생성하시면 30일 동안 사용 가능한 $400의 크레딧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컴플런트의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